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시간,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자금이 풀렸던 그 시기가 지나고 또 자금이 회수되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어려운 투자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종목 진단 받아보시고 든든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 모두 열려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또 상담보다 더 상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이 채팅창으로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 상담 도와주실 파트너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여러분들 모두 사실 좀 쉽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지수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좀 고민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가진 종목들 좀 손실 구간이거나 아니면 혹시 뭐 수익 중이시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봐야 될지 이런 부분 궁금하신 모든 부분 제가 좀 이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문의 주시고요. 좀 좋은 수익들 많이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나의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와 함께 속 시원히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럼 오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선테크 종목 여쭤봐 주셨고요. 매수가가 2,480원이고 비중은 1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예선테크 오늘 3.54% 오르면서 1,900원 선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면서 또 그래도 좋은 흐름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외국인이 한 3거래 연속해서 매수세에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선테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지 저희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예선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경고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매매하시면서 이제 경고가 떼지는 시점에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가 워낙 조금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셔가지고 거의 약 1년 정도는 손실 구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비중이 10%이시면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이제 손절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10% 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떨어졌을 때 기준을 잡고 손절을 하지 못할 것 같다면 저는 이제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이 이 종목이 3년 연속 적자이면 안 돼요. 이제 재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업 분석 내용 보면은 3년 연속 적자인 경우에는 사실 이제 상장 폐지, 특히나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적자 흑자가 이게 섞여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 근데 뭐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오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횡령 배임을 말하는 겁니다. 오너 리스크라는 게 없으면 기본적으로 좀 상장 조건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 만약에 손절이 어려우신 분들은 2,400원에 매수했을 때 50%
만약에 내가 산 종목이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비중을 좀 추가해서 물타기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도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물타기 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거든요. 1,200원 정도에서는 좀 매수를 하셨다면 평단이 많이 낮아지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이제 지나고 나서 이때 왜 매수하지 않았냐고 말하는 거는 조금 너무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아마 이 종목 한 번만 매매하시고 마실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매매하실 때는 이렇게 좀 손절을 놓쳤다면 내 종목이 반토막 났을 때는 이제 또 이렇게 문의 주셔가지고 전문가님 이 종목 물타기 해도 될 만할까요? 제가 이만큼 비중을 갖고 있고 매수가는 이런데 물타기 해도 될까요? 문의 주셔가지고 좀 도움 받아보시면서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가격은 그래도 좀 좋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저는 단기적으로 1,800원 아래로 종가 마감하면 일단은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다. 1,800원 정도 좀 유념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2,200원, 300원 이 구간만 와도 약손실 구간에서 그냥 빠져나오시고 이 종목은 좀 매매하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올라간 이슈가 원래 이 종목은 LCD, OLED 이런 업체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포르쉐 상장 이런 이슈 받으면서 2차전지 소재 기대감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 전에 이런 영업을 하던 회사가 아닌데 이런 영업을 하지 않던 회사가 이런 이슈를 만들어서 주가를 단기간에 올리고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지금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사실 더 올라가면 좋지만 이 이슈가 그냥 이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단기적인 이슈였다고 본다면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무가 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이 된 기업이고 적자폭이 커지고 있고 매출액이 좀 이게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저는 이제 빨리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1,800원 정도는 손절가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보다 조금 낮더라도 2,200~300원 정도 올라오면은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견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선테크에 대해서도 또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1,800원 선 지지되는지 확인하면서 빠르게 탈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주성 엔지니어링 문자로 상담 보내주셨고요. 1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4% 넘게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13,1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외국인이 매수하기는 했지만 기관이 좀 물량을 많이 팔아치우면서 좀 낙폭이 컸습니다. 4%대 하락하면서 13,000원 선까지 내린 상황인데요. 19,000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또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또 백승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주성 엔지니어링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제가 또 마음이 아픈 게 네. 종목이 지금 연저가예요. 이제 가지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지금 오늘 가격이 네. 1년 중에 제일 낮은 가격이고 최근에 이 종목을 매매하시면서 계속해서 낮은 가격이 갱신되는 저가를 갱신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지고 계시면서 비중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저도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픈데 사실 이 종목은 지금은 당장에 좀 매수로서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하고 있는 업종이 중요한데 디스플레이나 OLED 이쪽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는 내용도 반도체 전공 장비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부진한 실정이고 반도체 종목도 OLED 쪽도 좋지가 못합니다. 이런 업종 상황이 좋지 못한데 계속 비중이 또 많이 있으시고 이제 하방 추세인 종목을 매매하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27,000원대부터 고점이 낮아져서 지금 13,100원 장중에는 저가로 12,950원까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정말 좀 죄송하지만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비중을 줄이시는 쪽으로 봐야 된다. 지금은 물타기를 할 수도 없거든요. 비중이 40%나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비중이 10%, 20%였다면 조금 물타기해서 반등 나오실 때 빠져나오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미 비중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15,900원, 16,000원 이 구간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 매물대 영역이 보시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5,800원, 900원 이 구간 반등 나오면 빠져나오는 게 좋고 일단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가 필요하거든요.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밀리고 있어요. 그 지금 지수가 밀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당장은 매수나 매도로 대응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지켜보시다가 16,000원 이 구간에 올 때 좀 비중을 줄이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업종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지금 시장이
또 베어마켓 구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계속 지수가 낮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면 내 개별주들은 더 떨어지거든요. 지수가 2, 3%로 밀리면 내 종목은 5%, 6% 밀리기도 하고 사실 오늘도 그렇게 크게 밀릴 만한 이슈가 아니었는데 지수가 뭐 1% 정도 장중 낙폭을 보이고 2.5%까지 밀리니까 종목이 4.38% 저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방금 나올 때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5,000원에서 16,000원 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좀 빠르게 탈출을 하자라고 솔루션을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투자 팁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에코 플라스틱이요. 에코플라스틱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4,900원에 10% 정도 되는데요. 4,9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10%시고요. 네, 네, 에코플라스틱 4,900원에 비중 10%. 오, 그래도 3.63% 오늘 올라서 4,135원에 거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 4,900원에 들어가셨으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기간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어요. 네, 그래도 오늘 조금 올라서 다행인데요.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들어와 줬고요. 네. 외국인이 특히 좀 많이 담았어요, 오늘. 네. 네, 어떤 부분 많이 궁금하세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바로 파트너님께 여쭤볼게요. 파트너님 봐주시죠. 네, 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혹시 들으셨나요? 방송 계속 시청하고 계셨죠? 네, 네, 근데 종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인데 내가 매수했던 비중이 적잖아요. 지금 10%면은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4,900원일 때는 사실 이게 반토막 정도 났을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2,400원, 네. 2,500원 구간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구간에서는 다음에 이 종목 한 번만 매매하시고 다른 종목 매매 안 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네, 네. 주식 계속 하실 거니까. 근데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비중 10% 들어갔는데 내 종목이 반토막이 났다. 근데 네. 손절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네, 네, 네. 네, 그럴 때는 사실 비중 10% 정도 물타기 하기 전에 전문가님한테 다른 전문가님한테든 뭐 저한테든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셔도 되시고 이렇게 네. 물타기 해도 되는 종목인가요? 물어보시고 물타기 하시면 평단이 많이 낮아져요. 네. 근데 만약에 2,400원 정도의 물타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이제 이 구간에서 물타기를 했을 때 단가가 중간 3,800원, 3,700원 이 정도로 맞춰지거든요. 네, 네. 그랬으면은 지금 수익 중이에요. 그리고 비중도 네, 20%가 실리는 그렇죠. 것이고 이런 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일단은 예.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은 가격대였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좀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거의 약 1년 정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흐름이 좋으니까 일단은 좀 가져가 보시고 시장의 지금은 흐름이 물타기 하면 안 될까요? 지금은 물타기 하시면 안 되죠, 회원님. 시청자님 이게 지금은 물타기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5일선이나 10일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동평균선? 네. 이동평균선 볼 줄 아세요? 조금, 잠깐만 보고. 아, 그러면은 이제 잘 모르시거나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면은 네. 가격이 3,700원에서 3,800원 이 정도 왔을 때 한번 물타기를 좀 해보세요. 지금 말고 네. 3,700원에 3,800원 왔을 때 이 구간에 이제 캔들이 모여있는 구간들에서 물타기를 하셔야 그래도 좀 안전하게 좀 상승 나올 때 좀 노려볼 수 있거든요. 지금 따라잡지 거기까지 마시고 내려갈까요? 지금은 따라잡지 마시고 일단 지켜보시되 이렇게 캔들들 모여있는 구간을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매수가까지 저는 돌파할 수 있다는 견해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올라갈 만한 여지도 충분히 있고 시가총액도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메리트 있고 뭐 기업적으로 봤을 때도 뭐 재무에 대한 부분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이제 더 포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매수가가 나쁜 것이지 좀 종목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좀 이제 시청자님께서 보시는 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400원, 2,500원에 물타기 했으면 수익 중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물타기에 대한 부분도 전략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충분히 더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 오시면은 그런 부분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최대한 뭐 이런 부분도 장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좀 흐름을 보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단기적으로 꼭대기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꼭대기에 매수하시는 건 좋지 않다. 제가 지금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 내려오면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그 관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매매하셔야 앞으로 다른 종목 매매하실 때도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4,900원까지 올라면 좀 오래 걸릴까요?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주식을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이지, 기간을 맞춘 점쟁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해 보시고, 우상향하는 종목이고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좋으니까 저는 뭐 지금 1년 기다리셨잖아요, 사실. 네. 1년 기다리셨는데 1년 기다리면 전 충분히 매수가 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갈지, 뭐 3개월 만에 갈지, 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 하지만 또 충분히 매수가 올 수 있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싶으시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또 문의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또 오래 보유를 하셨는데요. 다행히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조금 좀 여유로운 마인드로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엔캠이요. 엔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75,200원. 네. 비중은요? 매수가는 비중은 30%. 비중은 30%시고요. 예, 비중은 30%, 매수가는 75,200원. 엔캠 보니까요, 기관이 9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순매수 행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예. 75,200원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오늘 3.85% 오르면서 75,5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조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아까 했어요. 오늘 하셨어요? 예.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그러면? 근데 이거 내가 네. 75,000원 고점 들어가고 또 샀거든. 예. 먼저 좀 수익 나고 팔았어요. 그리고 또 샀어. 그럼 이제 수익 한번 보셨다가 다시 또 재매수하신 거군요? 예. 아유,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좋은 수익 보면 좋을 텐데, 예, 어떻게. 그래서 얼마까지 갈란가 이렇게. 예, 있지만. 목표가 어느 선에서 파는 것이 좋을지, 엔캠에 대한 예. 현명한 투자 전략도. 75,000원을 뚫어서 올라가걸래 지금 상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저희 파트너님께 네. 상담 넘겨드릴게요. 예.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수익 보시고 다시 재매수하셨으니까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구간도 사실 뭐 이제 매수하시면서도 느꼈겠지만 이 종목이 최근에 힘이 좋았잖아요. 뭐 네. 내용은 아시다시피 2차 전지하는 쪽이 회사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뜨거운 테마잖아요, 2차 전지가.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도 매수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종목 매수하실 때도 혹시 이동평균선 해보셨나요? 이동평균선? 예. 이제 막 돌파했다 이렇게 해주시고 계셔서 저는 이제 차트를 공부하신 분인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예. 75,000원 거기를 뚫더라고요. 거기를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뚫고 900원까지 올라갔었어. 그래서 내가 200원에 그냥 잡았는데 괜찮은가? 괜찮은 것 같아요. 매수하신 구간이 괜찮은데 사실 제가 이제 만약에 매수했다고 하면 저는 71,000원에서 72,000원 정도 매수했을 것 같아요. 5일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5일선이라는 개념 매매를 제가 지금 막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네. 급등하는 종목은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21선을 네. 절대 깨지 않고요. 이제 네.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인지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제가 지금 선 그어드린 거 보이세요? 예. 85,800원 이게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매물대 라인이 있으니까 85,000원 이 뭐 액수 100원 단위까지는 제가 맞출 수가 없지만 85,000원 네.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0% 정도 수익 네? 이상 나거든요. 예. 85,000원 정도? 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이 좀 있으시니까 한 85,000원 올라오면은 한 절반 정도 털어버리시고 다음 네. 목표로 보면은 한 95,000원에서 98,000원 요 정도 이제 보시면서 그 다음에 85,000원 뚫으면 또 네, 85,000원 뚫으면
그때는 이제 예. 98,000원 정도 볼 수 있다. 근데 98,000원 이상 뚫는 거는 사실 욕심이기 때문에 여기 예, 더 예.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면은 그때는 그냥 그래도 다 수익 봤다. 잊어버리시고 예. 다른 종목도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5,000, 아. 뭐 98,000원 이렇게 뚫고 내려올 때 그때 또 전화 상담 주시면은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네.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것도 이제 인지하고 매매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네. 이제 돌파했다고 매수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공부해 보시면서 좀 매매해 보시고 싶으시면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예, 85,000원, 95,000원, 98,000원. 예. 85,000원, 98,000원. 이 정도 이제 예. 보면 매물대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일부라도 수익 실현 반드시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85,000원에서요? 85,000원, 98,000원 이 두 번 정도. 반만 예, 예, 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85,000원 그리고 98,000원 선에서 또 1차, 2차 목표가 가져가서 또 기분 좋은 수익 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전화 상담 주시거나 또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더욱더 세밀한 상담 그리고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욱더 수익 극대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시장 보는 법 또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상담은 문자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화테크 들어와 있고요. 14,1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하네요. 영화테크 오늘 흐름 보니까 2% 하락하면서 12,25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14,000원대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좀 손실권에 계신 상황인데요. 영화테크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테크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좀 손실 중이시기 때문에 저도 좀 마음이 무거운데 좀 종목이 또 밀리고 있어서 네. 다소 좀 죄송스럽지만은 비중이 좀 실려 있으세요. 또 네. 10% 매수하신 게 아니고 30%면은 제가 30% 이상부터는 물타기에 대한 언급을 거의 안 하거든요. 네. 10% 종목이면은 뭐 10%, 20% 매수했을 때 비중을 그때 30%가 맞춰지는 거니까 물타기에 대한 전략을 또 언급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물타기하면 비중이 50% 가까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내 기분이 달라지는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 종목이 내려가면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이제 기도매매라고 하지 그걸 이제 정말 이제 투자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종목이 손실 구간에 있을 때 사실 냉정하게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종목은 비중을 조금 많이 실으셨다. 좀 어려운 업종인데 지금 지수가 밀리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비중을 많이 실으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원래 기술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12,700원. 요 구간 추세 이탈됐을 때는 바로 손절하셨어야 되는 건데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청자님께서 인지가 안 되셔서 좀 이제 더 밀린 흐름이니까 다음 매매 지점으로는 11,200원. 여기는 이탈됐을 때 진짜 손절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물론 이 종목이 매수가까지 올라가고 더 이제 흐름을 좋아지면 좋겠지만 매수하신 자리가 역배열이 진행되고 있는 자리에서 120에서는 아래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가면은 사실 저항을 맞을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꼭대기였어요. 여기를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셨어도 나쁘지 않았는데 14,120원 이 구간이면 어쩌면 저는 이제 사실 이 10원 단위 이렇게 나오는 거 봤을 때 물타기 하셨을 것 같거든요. 물타기 하셔가지고 14,100원의 단가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매수가 부근 올라왔을 때는 좀 빨리 비중 줄이시는 쪽으로 전략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11,200원 요 구간 이탈된다고 하면 더 밀려서 1,800원 이 아래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서 보셔가지고 조금 더 좀 손실을 최소화하시는 방향으로 좀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화테크에 대해서도 또 대응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큰 도움 얻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LG전자 10만 3천 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최근 이제 반도체주들이 정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LG전자도 10만 원 선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3%대 하락세 이어지면서 85,300원에 종가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LG전자가 가전은 참 잘 만들고 있는데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8만 원대까지 레벨을 낮춘 LG전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지 백승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LG전자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LG전자는 뭐 백색가전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보다도 더 뭐 브랜드 파워가 있다라고도 그쵸. 일컬어질 정도로 네. 백색가전이라는 건 뭐 TV, 뭐 냉장고, 이런 뭐 세탁기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브랜드 가치도 높고 경쟁력도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또 주가가 사실 좋은 회사가 좋은 이제 종목은 아니잖아요. 이제 사실 손실 구간에 있으시고 저는 이 종목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신저가 흐름이거든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이 제일 낮은 가격이고 어쩌면 내일도 더 낮은 가격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저가를 갱신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비중 10%시면은 웬만하면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종목 자체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방 흐름일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걸 좀 지양 좀 이제 피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2022년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장이에요. 하락장인데 이런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매매하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가까지 오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이후 이 9월에 하락 나온 이후에 10만 원대를 다시 회복해 준다고 하면 더 매수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시청자님께서 조금 손절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사실 LG전자가 망하는 회사 아닌 거는 정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가져가시면서 좀 이제 나중에 흐름이 좋아질 때 한 9만 원, 9만 5천 원 이 정도 회복하는 거 보고 다시 이제 뭐 문자를 주시던가 전화를 주시던가 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그때 이제 물타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만 원 선까지 체력 회복을 하는지 지켜보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대응 전략을 챙겨드렸으니까요. 그때 다시금 상담 주시면은 보다 더 꼼꼼하게 대응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늘 텔콘 RF제약 텔콘 RF 제약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요. 네. 텔콘 RF 제약. 네. 6,000원. 텔콘 RF 제약 매수가가 얼마시라고요? 잠깐만요. 네. 6,300. 6,312원. 네, 6,312원이시고 비중은 얼마나 싣고 계실까요? 비중은 지금 한 18% 정도 가져 있는데요. 예, 18%시고요. 이거 오. 손절도 좀 시켰고 네. 얘를 저기 12만 원대에 네. 아니야 12,000원대에 예, 예. 매도를 했다가 네. 다시 더 담아갖고 네. 그때부터 거의 계속 내려갔는데 아, 네. 시청자님 지금 TV 볼륨 소리가 울려서 들려서 TV 볼륨은 줄이고 전화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텔콘 RF 제약 제가 주가 흐름을 보니까요. 6,000원대에 들어가셨는데 굉장히 고점에 들어가셨거든요. 지금은 1,000원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80%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정말. 한 1,500만 원은 제가 손절을 시켰거든요. 네. 아유. 얘를 12,000원대 네.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네, 너무 큰 손실을 보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뭐 손도 나가지 않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러면 그래요. 텔콘 RF 제약에 대해서도 빠르게 저희 백승환 파트너님께 좀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점 폐지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유, 제발 그렇지만 않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 파트너님께 다 여쭤보세요. 네.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근데 마음이 정말 무겁네요. 사실 80% 종목 같은 거를 이제 말씀드릴 때는 저도 정말 이게 힘이 안 나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상한가를 간다고 했을 때도 그럼 4배에서 5배 가까이 올라야지 이제 원금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지금 1,200원에서 6,000원까지 가려면 5배 올라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5배 오르는 거는
좀 쉽지 않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종목이 네. 수익 구간이었는데 안 파셔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신 건가요? 팔았다가 다시 또 샀어요. 아,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팔아서 네. 수익을 보시고 다시 매수하실 때 이제 손절이 안 나가시다 보니까 계속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네, 이제 비중까지 많이 네네, 실리게 된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종목을 매매하시고 다시 주식 안 하실 거 아니시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 종목을 통해서 느끼신 게 있으셔야 돼요. 다음에 매매하실 때는 뭐 내가 10% 떨어지면 손절하겠다. 뭐 20% 떨어지면 손절하겠다. 아니면 10%나 20% 떨어졌을 때 이렇게 파트너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도움이라도 한번 구해보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종목이 그래도 빠져나올 기회가 아예 없진 않았었거든요. 올라오는 구간이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10% 이상 올라오는 구간들에서는 빨리 빠져나오셨어야 되고, 네. 손실이라고 손 놓고 있으면 그 종목이 진짜로 계속 떨어질 때 뭐 뉴스 없으면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주식은 흐름이 있어요. 그 제가 최근에 강의 내용으로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스마트한 투자자가 매매하는 구간이 있고 일반 투자자가 매매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시청자님도 일반 투자자이잖아요. 막 공부를 해서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해서 뭐 매집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걸 공부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조금은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네. 저는 이제 팔았는데 신랑이 막 상한가 올라간다 하면서 저는 봤을 때 이게 분산되는 게 다 보이는데 신랑이 그-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둘이 싸우신 건 하는 아니시죠? 바람에 그럼 너 한번 당해봐라 하도 못하는데 싶어갖고 그냥 사갖고 다 뜯는 게 한번 조금 올라갔을 때 팔 기회가 있었고 했었는데 못했고 손절을 전문가님 말 따라 손절을 시켰어야 됐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이게 상장 폐지에 대한 염려도 아예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재무적으로 봤을 때 뭐 바이오 종목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임상 좀 넘어지거나 했을 때 그리고 적자가 계속 지록이 되면 감사보고서 의견이 거절이 되거든요. 네.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되면은 그게 이제 상장 폐지, 거래 정지 뭐 이렇게 되는 수순이에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환가액이라 전환사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빠져나올 기회를 줄 거예요. 한 번 정도 빠져나올 기회를 주는데 그때 언제까지 올라올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뭐 6,000원까지 사실 오는 걸로 바라는 거는 뭐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5배 올라야 되는데 5배 오르면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종목에 관심 가지게 되거든요. 1,300억짜리 종목이 5배 오르면 8,500억이 돼요. 6,500억이 되는데 6,500억까지 올라올 거라고 저는 사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저는 한 번 오를 때 상한가가 한두 번 정도 나오고 그럴 때 만약에 상한가가 이렇게 지금 전환사채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이제 공시 내용 살펴보면은 지금 이 종목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있어요. 그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말고 이 종목의 회사에다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그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 전환가액 조정되면서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쉽게 드리면은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할 때 주식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주식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이 종목 가지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네. 그러면 이 종목도 늘어나요. 이제 받아야 되는 주식수도 늘어나요. 근데 이 사람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으려면 결국 주가가 한 번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주가가 한번 오르는 시기가 있을 건데 그게 언제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이 부분이 만약에 1,500원, 뭐 1,800원, 뭐 이런 구간이라도 한번 올라왔을 때 상한가가 나오고 아니면 20% 이상 상승이 나오고 뭐 뉴스가 나오고 이런 구간이 있을 때 바로 그날 바로 뭐 다른 파트너님한테라도 아니면 저한테라도 꼭 문의 주셔가지고 그런 상승 나오는 구간에서는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상승 나오는 구간 있으면 저 예전에 이런 종목 상담했었다. 근데 이 종목이 오늘 뭐 상한가에 갔다. 아니면 20% 올랐다. 뭐 공시도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내용을 잘 모르겠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매수가 회복은 어렵고 30% 이상 오르는 그런 구간이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매매하실 때는 꼭 손절가 지키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좀
주식 하나 때문에 1,500만 원의 액수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정말 마음이 무거운데 주식 하나 때문에 뭐 이제 내가 완전히 뭐 인생이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항상 좀 좋은 생각 가지고 매매하시고 또 다른 종목에서 수익 보면 되니까 그런 종목 많이 찾아가지고 또 현명하게 투자하셔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이 종목으로 좀 손실폭이 크셔가지고 저도 마음이 아픈데요. 꼭 다른 종목으로 더 많은 수익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님께서 팜스토리 종목 여쭤봐 주셨고요. 3,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팜스토리 종목이 이 푸틴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발동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곡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주가가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14%대 급등하면서 2,49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오늘 이제 거래량도 좀 터져줬고 또 이제 장대 양봉이 세워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과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팜스토리에 대한 대응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팜스토리 어떻게 보실까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이게 3부 방송이잖아요. 네. 2부에서도 팜스토리 뭐 사료주 이렇게 좋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네. 좀 슬프게도 또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아직 낮은 가격이에요. 예. 또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손실 구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종목이 또 이제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까지 오기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비중이 10%가 아니고 20%이기 때문에 물타기를 한다고 하면 40%까지 실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또 이제 조심스럽게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목이 떨어지면 반토막 났을 때는 물타기를 할 만하다. 1,800원까지는 안 왔거든요. 1,800원까지 왔으면은 만약에 그때 이제 물타기 하셔서 빠져나오시면은 그래도 좀 수익을 좀 이제 단가를 많이 낮추고 수익으로 돌리는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리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아니었고 그래도 오늘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오는데 사실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진짜로 푸틴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뭐 전쟁이 더 심화될 거고 곡물 가격이 오를 거고 사료주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당장 화요일만 해도 전쟁이 이제 종결되는 기대감 아닌가 이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장이 계속 급변하기 때문에 저는 2,700원 이 정도 구간, 단기적으로 이동평균선이 닿는 구간이고 2,700원에서 300원, 3,000원 정도 구간 반등 나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그때 한번 다시 이렇게 뭐 문자를 주시던 아니면 뭐 전화를 주시던 유튜브에서 말씀을 주시던 이렇게 상담 한번 다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매수가까지 오기는 조금은 어려운 흐름이니까 그 부분 인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좀 최근에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테마인데 좀 수익까지 좀 올라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좀 이제 변하는 장세에서 이거는 테마주잖아요. 테마주는 매매하실 때 손절가 잡고 매매하셨어야 돼요. 원래 이렇게 10%, 20% 나름대로 손절가 잡고 대응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대응이 아쉬웠던 거니까 다음에 매매하실 때는 또 좋은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료가 있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은 재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로 K카 여쭤봐 주셨네요. 21,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라고 보내주셨습니다. K카 오늘 낙폭이 좀 컸네요. 6% 넘게 빠지면서 16,200원까지 내린 채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21,400원에 들어가셨는데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K카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K카 진단 부탁드릴게요. K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이제 1년 좀 이내에 가까운 종목인데, 네. 제가 신규 상장주 매매할 때 팁을 하나 드리면, 네. 공모가가 청약 경쟁률이 많이 붙어가지고, 공모가 상단에서 결정이 되고, 따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공모가 대비해서 뭐 10,000원에 공모를 했는데 20,000원부터 상장하고, 바로 첫날 상한가 가서 뭐 26,000원, 이렇게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한창 뭐 그런 이슈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종목이 아니고, K카 같은 경우 상장할 때 청약 경쟁률이 떨어져서 공모가 상단보다 좀 낮게 25,000원에 상장했었거든요. 그런 종목은
시장에서 K카가 상장할 때 상장사의 메리트가 많이 없다고 느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살려고 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그만큼 시장에서 테마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더 올라갈 확률도 높은데 공모가가 하단으로 결정되고 따상 뭐 이런 거 아니고 공모가 이하로 밀리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 또 매매할 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라는 점을 일단 한번 기본 배경 지식으로 또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이 또 이 종목도 애석하게 제일 낮은 가격이에요. 정말 저는 신저가 종목 상담해 드리는 게 제일 어려운데 왜냐면 신저가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가 제일 그래도 싼 가격인 줄 알았는데 오늘 더 내려오고 그래도 일주일 전만 해도 18,000원이었는데 어제만 해도 17,000원이었는데 오늘은 15,000원까지 이렇게 막 계속 밀리니까 이 신저가 종목들 매매하기가 제일 어렵다. 그 신저가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빠질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점이 제일 또 무서운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공모가에 대한 부분, 공모가가 이하에서 형성이 되면은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좀 관심을 많이 받을 때 좀 매매하시는 게 좋았는데 사실 매수하신 가격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10% 내외 좀 짧게 손절 잡고 매매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견해를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일단은 좀 뭐 매수나 매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되 5일선 내지 10일선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지금 저는 볼 때 18,000원 정도는 올라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물타기를 하든 아니면 또 이제 상방으로 흐름을 돌리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가 이상 올라오려면 121선, 이 파란색 선이 이제 121선인데 121선까지도 이제 121선이 내려오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나오고 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보시면 다시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격은 똑같아요. 21,400원이더라도 한 2달 뒤에 흐름에서 21,400원이 오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매수 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 뭐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수가 밀리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또 도움 드리면은 제가 또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또 설명 드릴 테니까 한번 또 설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저가 종목은 가급적이면 어제가 더 비쌌고 오늘 더 싸지고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한 뒤로 연일 짓눌리면서 또 이 투자자분의 마음도 함께 또 짓눌리는 그런 기분이실 것 같은데요. 18,000원 회복하는지 잘 지켜보면서 추가 대응하자라고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문자로 MPC 종목 여쭤봐 주셨습니다. 9,252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네, MPC 오늘도 좀 약세 흐름 이어지면서 1.5% 하락했고요. 8,08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4거래를 연속해서 동반 매수 우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MPC에 대한 대응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릴게요. MPC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폐배터리 테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매수하실 때는 폐배터리 최근에 좋으니까 매수하면은 그래도 나도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견해로 아마 매매를 하셨을 텐데 또 애석하게 9월 이후에는 또 폐배터리가 많이 주목을 안 되고 있어요. 그때 뭐 이제 세비캠 막 올라가고 성일하이텍 올라가고 할 때 MPC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 이제 9월 좀 지나면서 흐름은 또 좋지가 못하거든요. 사실 지금 뭐 손절할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비중이 좀 적으시니까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유 있게 보시면서 뭐 7,400원 이 정도 전저라인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7,130원 이 구간은 이탈되면 안 된다. 전저라인은 항상 이탈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 정도 구간에서 조금 더 빠지면 한 7,400원 내외에서는 물타기를 하셔서 비중은 20%까지 채우신 다음에 그럼 단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8,600원 이 정도 올라오면은 다시 좀 비중 덜어내시고 그런 쪽으로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폐배터리는 시장에서 그래도 많이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이고 MPC 같은 종목도 상승이 많이 나갔었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좀 이제 빠지고 있지만 완전히 손절을 할 만한 테마는 아니다. 그래도 더 매매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나쁘지 않은 그런 회사니까 좀 이제 영업이익 흑자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고 상장 유지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차분하게 매매해 보시면 그래도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MPC에 대해서도 또 종목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그래도 차분하게 기다린다면 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렌탈 36,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9%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롯데렌탈은 오늘 2.33% 내리면서 33,500원에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또 모두 팔아치우면서 좀 약세 흐름 보인 상황인데요. 롯데렌탈에 대해서도 현명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렌탈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36,700원이시면 네. 사실 아마 최근에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네. 9월 초 구간에서 아마 매매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롯데렌탈 매수하실 때는 지수가 좀 올라가면 이런 우량주들 롯데렌탈도 시가총액이 1조 2천억대이고 뭐 롯데 붙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량주잖아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고 대기업이니까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 오를 때 나도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지금 지수가 하락 구간이거든요. 큰 흐름으로 봐야 돼요. 지수가 하락 구간일 때는 우량주를 매매하는 게 조금은 위험해요. 지수가 빠질 수 있고 지수가 빠질 때는 이 우량주들도 전반적인 수급이 다 안 받쳐주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은 이제 우량주 매매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수가 금리가 인상되는 그 시기가 이제 파월의 입에 많이 달렸거든요. 이 파월이라는 사람이 금리를 그만 올리겠다. 내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혔다. 이런 시그널을 줄 거예요. 그런 시그널을 주는 시기에 이런 우량주들도 바닥 구간에서 모아가는 게 좋지. 지금은 우량주를 좀 떨어졌다고 매수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좀 현금으로 갖고 있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단기적으로 좀 35,000원에서 36,000원 정도 약손실 구간 반등 나왔을 때 그냥 정리하시고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롯데렌탈이 더 떨어지면은 그때 매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시장이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 내지는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흐름이 좋아지는 그런 구간들에서 이런 종목들 다시 담아보시면 더 현명하게 또 수익 보시면서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롯데렌탈에 대해서도 또 진단해 주셨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좀 살피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로 들어온 대보 마그네틱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65,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3%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대보 마그네틱 오늘 하락 출발하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2%대 상승한 58,000선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해준 상황인데요. 대보 마그네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파트너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은 어떻게 보실까요? 대보 마그네틱도 이제 2차 전지거든요. 네. 시장에서 2차 전지는 계속 관심을 많이 받는 테마고 저는 사실 2차 전지는 웬만하면 손절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좀 견해를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대보 마그네틱도 상승하는 종목이고 조금 아쉬운 거는 종목이 너무 좀 단기적인 고가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종목은 좋거든요. 종목도 좋고 흐름도 좋은데 매수하신 가격이 좀 아쉬워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을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추세 자체도 완연한 이제 상방 흐름이에요. 상방 흐름이고 오늘 같은 가격대에서 매수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단기간에 조정을 조금 받은 자리 58,000원 오늘 이 구간이 또 매수로 메리트 있는 자리였는데 어쨌든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은 단기 꼭대기였고 지금 이 구간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53,000원 이하로 밀리면은 상승 추세가 이탈되는 부분이고 또 하방으로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을 4,500억대의 종목을 2차전지 테마도 좋고 재무도 좋아요. 재무도 그래도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매매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2차전지는 사실 손절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아쉬울 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만 좀 전략을 세워서 좀 낮은 가격에 매수해 보셨으면 더 큰 수익을 보셨지 않을까 좀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은 하지 마시고 일단 보시되 53,000원 이하로 가면은 조금 손절에 대해서도 비중 축소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상담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또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